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개돼지 취급을 하지? 한국 사람들의 실체를 전 세계인이 알아야 해. 여기 태국의 한 외교부 장관 여비서관이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곧바로 태국 외교부에 보고를 올리는데요. 분을 삭힐 수 없던 이 비서관은 한국에서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행동이 국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여비서관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대기업 중 하나인 CP그룹의 외동딸인 파니다입니다. 현재는 외교부 장관 비서로 일하고 있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고 브라운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방콕의 화려한 저택에서 자란 제 어린 시절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처럼 평온하고 풍요로웠어요. 수십 명의 관리인이 늘 저를 따랐고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삶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특별한 무언가를 갈망했어요. 파니다, 오늘은 무슨 레슨 받고 싶으세요? 피아노? 발레? 아니면 승마? 매일 아침 집사가 묻던 질문이 지루하게 느껴졌죠. 난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뭔가 새로운 거요. 그리고 15살이 되던 해,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가 있었어요. 학교 게시판에서 본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죠. 그때까지 한국이란 나라는 저에게 그저 지도에서 본 작은 반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꺼낸 이야기에 부모님은 당황하셨어요. 한국이라니? 굳이 우리 딸이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제가 꼭 경험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한 달간의 설득 끝에 마침내 허락을 받아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당부하셨죠. 파니다, 힘들면 바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줘. 네, 엄마. 하지만 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도착한 인천공항. 쌀쌀한 가을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낯선 한글 간판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느낀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호스트 패밀리였던 영지의 가족들은 저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파니다.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던 영지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날부터 영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한국 문화의 안내자가 되어주었죠. 한국 생활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쓰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영지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배워나갔죠. 파니다, 이거 한번 써볼래? 안녕하세요. 안, 영, 하, 세요. 서툰 글씨로 한글을 따라 쓸 때마다 영지가 환하게 웃어주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느끼며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빠져들어갔어요.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남산을 거닐었고 여름에는 친구들과 한강에서 치맥과 라면을 즐겼죠. 가을에는 단풍 등 경복궁을 거닐었고 겨울에는 북초난 옥마을에서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파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드라마 볼래? 영지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국 드라마 감상은 어느새 주말의 루틴이 되었어요. 영지와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드라마를 보며 밤을 새우던 순간들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한국 음식도 어느샌가 푹 빠졌어요. 처음 먹어본 김치는 너무 맵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매일 찾게 되었죠. 파니다, 김치찌개 더 먹을래? 영지 어머니께서 늘 넉넉히 담아주시던 찌개 한 그릇의 정이 잊히지 않아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파니다, 보고 싶을 거야. 영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응, 꼭 다시 올 거야. 약속할게. 아쉬운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귀국 후 저는 부모님께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어요. 나중에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예상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CP그룹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 믿었던 부모님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죠. 정신이 나갔구나.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외교관은 무슨.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며칠을 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국 관련 뉴스와 시사를 챙겨보았죠. 대학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제 진심을 보여드렸어요. 파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마침내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고 이어서 아버지도 점차 수긍하셨습니다. 우리 딸,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하지만 최고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졸업 후 저는 태국 외교부에 입사했습니다. 신입 외교관으로 시작해 열정적으로 일했고 마침내 최연소 장관 비서로 발탁되었죠. 드디어 제가 꿈꾸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파니다 씨.
앞으로 우리 부처의 큰 자산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장관님의 축하 인사를 받던 날,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매일이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방콕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어요. 15살의 어린 소녀가 꿈꾸던 미래가 현실이 된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앞에 놓인 거대한 시련을, 한국과 태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감동저 장소입니다. 저희가 정말 괜찮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KS 오토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건 물론 이번에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타임 특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소렌토, 스포티지가 월 25만 원이라면 믿겨지십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에서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부터 기존 차량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S 오토플랜은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말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어느 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비서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엔 활기찬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모두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파니다 비서관님, 뉴스 보셨나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휴대폰을 내밀며 보여준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태국인 불법 체류자 전격 추방 조치. 72시간 내 출국 명령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죠. 뒤이어 연이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3만 명 전격 단속 주한 태국 대사관 앞 태국인들 농성 시작 한국 경찰, 농성 태국인 강제 해산, 부상자 속출?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대하다니. 동료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오후 방콕 시내에서 첫반한 시위가 시작됐어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진 소식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 모였죠. 한국은 사과하라.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 분노한 군중들의 함성이 방콕 거리를 울렸습니다.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어요. 파타야, 푸켓, 치앙마이, 태국 전역에서 반한 시위가 벌어졌죠. 한국 식당들이 습격당하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관광객 90% 감소, 태국 관광업계 직격탄, 방콕 시내 한국 식당들 줄폐업, 한인타운 초토화. 매일 아침 쏟아지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15년 전 그토록 따뜻하게 저를 품어준 나라가 맞나요? 영진의 가족이 보여준 그 정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사무실 창밖으로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어요. 그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죠. 저도 태국인으로서 우리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으니까요. 판이다, 너도 한국에서 공부했다며? 어떻게 생각해? 동료들이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너무 실망스럽네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그날 밤 평소와 달리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SNS에 글을 올렸죠. 한국, 당신들의 위선에 실망했습니다. 따뜻한 정을 강조하더니 결국 이것이 당신들의 진짜 모습입니까? 내 청춘을 바쳐 사랑했던 나라가 맞나요? 순식간에 제 글은 수만 건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어요. 판이다 비서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네요. 우리도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찾아온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글이 주요 언론에 인용되어 보도된 거예요. 장관 비서관, 한국의 위선적 모습에 실망? 정부 고위 관료도 한국 비판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SNS 팔로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하루아침에 반한 감정의 대변인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판이다, 정말 멋진 발언이었어. 우리의 마음을 대신 전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런 칭찬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위대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급감했고 한국 기업들은 하나둘 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판이다, 태국 관광업계 피해액이 벌써 어마어마하대. 동료의 말에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양국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밤마다 영지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함께 웃고 울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를 이제는 증오하게 된 아이러니가 가슴 아팠죠. 엄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울먹였어요. 판이다, 내 마음이 아픈 건 내가 그만큼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창밖에서 들리는 시위 함성이 점점 거세졌어요.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기대어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네요. 가슴 한켠에서는 이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요. 파니다 비서관님, 장관님께서 찾으십니다. 평소와 다른 비서실장의 긴장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파니다,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네. 장관님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건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해주게. 자네는 한국을 잘 아니까. 예상치 못한 지시에 당황했지만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밝혀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첫 인터뷰 대상자는 10년간 한국에서 살다 강제 추방된 수파퐁 씨였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한국인들이 꺼리는 일만 했죠. 그런데 이렇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두 번째로 만난 솜차이 씨는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했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저 돈을 더 벌고 싶었을 뿐인데. 그의 눈물 어린 호소가 가슴을 파고들었죠. 조사를 진행할수록 수많은 사연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영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파니다야, 네가 진실된 한국을 봤으면 좋겠어. 이 자료들을 한번 봐줘. 처음엔 열어보기를 망설였어요. 하지만 영지를 믿었기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 조직범죄 실태보고서, 마약 밀매 조직과 불법 체류자 연계 증거 위조 여권 제작 조직 검거. 태국인 불법 체류자 200명 연루? 이게 사실이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사진, 증언이 빼곡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의 이면이었어요. 수파퐁 씨는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고 솜차이 씨의 식당은 마약 거래의 거점이었답니다. 영지야, 이게 다 사실이야?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응. 한국 정부도 오랫동안 고민했어. 하지만 범죄 조직이 너무 커져서 추가 조사를 해보니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한 체류 기간 초과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가 있었고 이는 양국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었죠. 통계 자료도 충격적이었어요. 불법 체류자 범죄 발생률 5년간 300% 증가, 위조 여권 적발 건수 매년 2배씩 증가, 마약 밀매 사건 80%가 불법 체류자 연루. 한국 정부의 고민도 이해가 됐어요. 3년간 잦은 출국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범죄 조직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고 해요. 결국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었어요. 한국 기업 태국 투자 지난 10년간 500% 증가, 한류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 효과 연간 100억 달러, 한국 기업 태국인 고용 창출 50만 명 돌파. 사무실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검토하면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장관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장관실을 찾았어요. 말씀해보게, 판이다. 한국 정부의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보고를 들은 장관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자네 말이 정말인가?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범죄 통계,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제 사례들까지. 장관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셨죠.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보고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지였습니다. 판이다, 괜찮아? 응. 하지만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실을 알게 된 게 힘들겠지만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창밖으로 여전히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함성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분노하는 사람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책상 위에는 제가 SNS에 올렸던 한국 비난 글이 출력되어 있었어요. 그 글을 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침묵하고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SNS 앱을 열자마자 온통 붉은색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 올린 세 게시글 때문이었죠. 저의 이전 발언을 철회합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역시나 댓글이 폭주했어요. 배신자, 한국에 매수됐나? CP그룹 외동딸이 한국 돈에 넘어갔다.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판이다, 괜찮니? 지금 인터넷이 난리야. 네, 엄마. 하지만 전 괜찮아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저는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오늘 아침 반환 시위대가 파니다 비서관의 자택 앞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서둘러 라디오를 껐지만 이미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경호원이 달려왔습니다. 비서관님, 정문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시위대가 뒷문으로 들어가면서 정문 쪽을 바라보니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한국의 개가 되지 마라. 국민을 배신한 판이다는 사퇴하라. 사무실로 들어와 책상에 앉자마자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비서관님, 신변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박 메일이 수백 통.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정된 기자회견은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수환마저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수환 씨, 죄송합니다. 비서관님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네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는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모두가 피했죠. 그리고 비서실 막내가 조심스레 건넨 도시락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힘내세요. 저는 선배님 편이에요. 그 쪽지에 적힌 응원에 저는 작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장은 전쟁터 같았어요. 비서관님, 한국 정부로부터 얼마를 받았습니까? CP그룹과 한국 기업 간의 비밀 거래가 있었나요? 당신의 발언이 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걸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저는 침착하게 답변했어요. 저는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물병을 던졌어요. 가까스로 피했지만 기자회견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파니다 비서관님,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감싸고 회견장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는 계속해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기자회견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지였죠. 파니다, 너 괜찮아? 너무 걱정돼서 연락해봤어. 걱정하지 마, 영지야. 난 괜찮아. 전 괜찮다고 했지만 실은 두려웠어요. 그날 밤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파니다,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니? 회사로 돌아오렴. 아빠, 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알게 된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조직, 마약 문제, 그리고 한국이 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까지요. 아빠, 전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잘못된 분노를 키웠으니 제가 바로잡아야 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아빠가 지켜주마.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장관님을 찾아뵈었어요. 장관님,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위험할 텐데 판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비서실 막내가 달려왔어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반환 시위 주동자들이 선배님의 집 주소를 SNS에 올렸대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마음을 다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날부터 전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적의 눈빛처럼 느껴졌죠.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어요. 협박 문자, 저주의 말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희망도 보였습니다. 파니다 씨, 당신의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늦게 도착한 영지의 메시지가 특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파니다야, 넌 정말 용감해. 이 폭풍이 지나가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창밖에서는 여전히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모두에게 보일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긴급 호출을 받고 장관실로 향했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죠. 판이다, 방금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네. 말을 건네는 장관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비공개 협상을 제안해왔어. 자네가 맡아줬으면 하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양국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네, 장관님. 제가 하겠습니다. 첫 비공개 미팅은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어요. 호텔 회의실에서 한국 측 대표를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안녕하세요. 파니다 비서관님. 김수진입니다. 외교부 아태국 과장이에요. 과장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파니다 씨,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급작스러운 조치가 많은 혼란을 가져왔죠. 수진 과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어요. 밤새 이어진 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해요. 실은 우리도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하지만 마약 조직이 점점 더 커지면서 김 과장이 건넨 자료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약 범죄 조직이 이미 한국 내 주요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자료들을 수집하며 저는 고뇌에 빠졌죠.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건 어떨까요?
제 제안에 수진 과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요. 우리도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새로운 취업비자 제도를 만드는 걸 검토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기회를 주되 범죄 조직은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요. 파니다 씨, 이제 남은 건 여론이에요. 김 과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저는 방콕으로 돌아온 후 곧바로 언론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시위 주동자들의 숨은 의도를 파헤친 증거들을 하나둘 공개하기 시작했죠. 이 시위의 배후에는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선량한 시민들의 분노를 이용했다는 걸 보도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시위 주동자 중 상당수가 불법 취업 알선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은 이 사태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죠. 이들은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를 노렸고 그 자리를 중국 자본이 채우도록 획책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증거에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쏘갔던 거야? 이런 배신자들이. SNS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신의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반환 시위 주동자 10명 체포, 마약 밀매 혐의도, 불법 취업 알선 조직 검거, 수백억 원대 비자금 적발. 태국 경찰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판이다. 정말 수고했어요. 장관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이제 양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그날 저녁 태국 총리와 한국 대통령의 공동 성명이 발표됐어요. 양국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SNS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악플들 사이에서 응원하는 댓글도 하나 둘 보였어요. 판이다 비서관님, 죄송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냉정히 생각해봐야 할 때예요. 그리고 밤늦게 영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판이다, 기사 봤어. 대단하다 정말. 그리고 고마워. 고마워 영지야.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태국 문화교류 확대 프로그램 새로운 취업비자 제도 가이드라인 양국 청년 교류 활성화 방안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생각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아직도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은 여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이제 진정한 시작이구나 생각했어요. 15살의 저는 몰랐죠. 그때 교환학생 경험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을요. 영지야, 나 다음 주에 서울로 가. 정말? 완전 좋다.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우정과 이해는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도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실과 신뢰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양국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인 거죠. 한국인 여러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직 이 갈등은 진행 중이지만 우리 두 나라가 꼭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태국과 한국은 더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한국과 관련된 방송이라도 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라. 저는 지금 반환 시위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태국의 변화가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태국 국민 여러분, 이제 한국이 아닌 중국이 태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겁니다. 여기 태국의 유명한 방송사의 한 여자 PD가 반환 시위 중인 태국 군중을 뚫고 한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철천지 원수인 한국인 사장을 은밀히 취재하며 태국에서 뜨거워진 반환 운동에 기름을 붓겠다는 생각이었다는데요. 취재 중 만난 비밀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만 방송 일을 접을 뻔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안입니다. 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가문인 럭수왕 가문의 막내딸이죠. 누군가는 저를 방콕의 프린세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방송 일에 푹 빠져 사는 평범한 28살 여자랍니다. 채널7에서 태국의 오늘이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메인 PD를 맡고 있어요. 매주 태국의 현실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프로그램이죠. 덕분에 수많은 상도 받았고 시청률 1위도 놓친 적이 없답니다.
보수적인 저희 할아버지 손밭은 제가 방송국 PD가 되겠다고 했을 때 한동안 말씀도 안 하셨는데 지금은 제 프로그램의 가장 열렬한 시청자가 되셨어요. 다만 한 가지 할아버지의 변치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한국과 관련된 아이템은 다루지 말거라. 어린 시절부터 궁금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침 뉴스를 체크합니다. 태국의 오늘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매 순간 새로운 소식들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방송국에서는 저를 골든 핸드라고 부르곤 해요. 지난 3년간 시청률 1위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럭수왕가의 막내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방송 PD가 되겠다고 했을 때는 집안의 반대가 꽤 심했답니다. 특히 손밭 할아버지는 한동안 저와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가장 열심히 보시는 분이 되셨죠. 저는 방송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아침부터 연이은 회의와 편집 일정이 빼곡하더군요. 태국의 오늘은 단순한 시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태국의 현재를 가장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창이죠. 지난주 방송한 남부 지역 어민들의 생활상을 다룬 에피소드는 또다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방송국에 도착하자마자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누안 PD님 하고 인사하는 목소리가 들리죠. 제 옆에서 늘 든든하게 일하는 피식 작가가 오늘의 스케줄표를 들고 다가왔어요. 오늘 오전에 지난주 방송 평가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새로운 시즌 기획회의가 잡혀 있어요. 편집실로 향하며 지난주 방송 리뷰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특히 어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달한 부분에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제가 PD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죠. 저는 편집실에서 마지막 검수 작업을 마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상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올해의 프로그램상,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 안주할 순 없죠. 매회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게 PD의 숙명이니까요. 그렇게 회의실에 모인 스태프들과 함께 지난주 방송을 리뷰했습니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꼼꼼히 짚어가며 다음 방송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눴어요. 제작진들의 열정적인 토론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이 아닌 럭수완 빌딩 최상층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이곳에서 매주 한 번씩 할아버지와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한 약속이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제 방송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셨어요. 누안, 이번 방송도 잘 봤다. 하지만 너무 정부 비판적인 시각은 조심해야 해.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전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런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때가 아닐까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오래가지는 못할 거란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저는 오후 회의를 앞두고 잠시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방송을 위한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태국의 현실을 담아내는 일, 그것은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제 인생을 뒤흔들 새로운 도전이 찾아올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됐어요. 새로운 시즌 기획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늘 그렇듯 저는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스태프들의 기획안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낯선 얼굴들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누안 PD님. 저는 이사회에서 새로 부임한 타나폰 이사입니다. 타나폰 이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 장의 문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특별 기획안입니다. 이사회에서 직접 제안하는 겁니다. 문서를 펼치자마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큰 글씨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 자본 철수가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무슨 말꼬리가 흐려졌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몇몇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들으셨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때라고 봅니다. PCC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금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의 방향성과는 맞지 않을 것 같네요. 최대한 공손하게 거절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타나폰 이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누안 PD님, 지난 분기 시청률 보고서 보셨나요? 우리 채널의 주시청 시간대 시청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죠. 이사회에서는 이번 특집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청률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아시죠?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모르지 않았어요. 거절하면 제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였죠. 시간을 주시겠어요? 검토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우 이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럭수한 빌딩이 저 멀리 보이네요.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누한 PD님, PCC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혹시 거절하시면 정말 프로그램이 위험해질까요? 그럴 것 같아. 이사회가 직접 나선 걸 보면 이미 결정된 사안일 거야.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받았던 상장들이 놓여 있었죠. 태국에 오늘이 이룬 모든 성과들이에요. 피시, 할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PD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저희가 다루려는 건 현재 진행형인 경제 문제잖아요. 피시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이 떠올랐죠. 40년 전부터 이어진 금기를 깨는 일이에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흥 이사장님이셨어요. 누한 양, 잠시 내 사무실로 올라와 주겠나? 이사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자 타나폰 이사를 포함한 몇몇 임원들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깨나, 누한 양, 자네의 고민을 이해해. 하지만 이번 특집은 반드시 필요하네. 이사장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우리 채널7이 태국 최고의 방송사로 자리 잡은 건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야.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기업들의 철수 움직임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청자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네. 결국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기획안을 다시 펼쳤습니다. 40년간의 한태 경제협력과 그 이면이라는 부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40년, 할아버지가 금기시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죠. 피싯, 취재 준비해.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네, PD님. 근데 럭수한 회장님께는 지금으로선 말씀드리지 않을 거야. 방송이 나갈 때까지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쯤 할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약속을 취소했죠. 아직은 할아버지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새로운 기획안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취재 첫날이 되었습니다. 방콕 외곽의 공단 지역은 생각보다 훨씬 황폐했어요. 철수 위기에 처한 한국 기업의 현장을 찾았죠. 카메라를 든 PCC 제 뒤를 따랐습니다. 누한 PD님, 저기 노조 관계자들이 모여 있어요. 공장 정문 앞에는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고용보장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죠.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한? 정말 내가 맞아. 돌아보니 대학 시절 친구였던 파이린이었어요. 예전의 수줍은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노동단체 활동가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파이린, 여기서 널 만나다니. 나야말로 놀랐어. 럭수안가의 공주님이 이런 곳에 다 왔네. 파이린의 말투는 조금 날카로웠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지금 이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 제대로 취재해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야. 저는 파이린의 도움으로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파이린이 람차이라는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허름해 보이는 가게였지만 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 집 주방장님을 꼭 만나봐야 해. 40년 전부터 이 공단에서 일하신 분이야. 지금 한국이 너무 싫지만 이분은 다르셔. 주방에서 나온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이었습니다. 박민호 주방장은 60이 훌쩍 넘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반짝였죠. 누한 PD님이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리고 박민호 씨는 40년 전 이 공단이 처음 생길 때부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때는 정말 희망찼죠.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당신 할아버지도 그때 박민호의 말이 흐려졌어요. 제 눈치를 살피는 듯했죠. 제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호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너무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지만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절친한 친구였어요. 손밥과 나는 그때 주방에서 연기가 나는 듯 했는지 박민호 씨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놓치지 않았죠. 오후 취재를 마치고 파이린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희 할아버지 이야기는 들었어. 40년 전 한국 기업들이 처음 들어올 때 가장 큰 반대를 하셨다면서? 그랬다고 들었어. 하지만 자세한 이유는 나도 몰라. 그럼 박민호 아저씨와의 관계도 모르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파이린은 한숨을 쉬더니 낡은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40년 전 신문이야. 당시 한국 기업 유치를 둘러싼 갈등을 다룬 기사야.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와 박민호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죠.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하지만 둘 다 태국의 미래를 위한다고 믿었던 걸까요?
PCC 자료를 더 찾아보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람차이 식당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 씨는 이미 퇴근한 뒤였죠. 아저씨가 남기신 편지가 있어요. 그런데 식당 직원이 쪽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건넨 쪽지에는 주소 적혀 있었어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저녁이 되어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문을 두드리자 박민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할아버지께는 미안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박민호 씨의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40년 전 할아버지와 그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오해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당신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우리는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태국을 사랑했을 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취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이제 할아버지의 오래된 상처와 마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럭수한 빌딩이 밤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어요. 저 높은 곳에서 할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40년 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편집실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밤은 유독 무거운 마음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어요. 취재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번 달에만 3개의 한국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실직자만 5천 명이 넘고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가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 울리는 동안 PCC 새로운 자료를 들고 들어왔어요. PD님, 더 심각한 자료가 나왔어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방콕 동부 산업단지의 40%가 가동을 멈출 수도 있대요. 부품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모니터 속 노동자들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네요. 우리 아이들 학비는 어떡하나. 2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인터뷰에 눈물 섞인 증언이 가슴을 누르듯 무거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누안, 내일 아침 식사나 같이 할까?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걸요. 네, 할아버지. 다음 날 아침, 럭수한 빌딩 최상층 레스토랑에서 할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어요. 방송 준비 중이라며? 한국 기업 철수에 대해? 할아버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할 것 없다. 다 알고 있어. 타나폰 이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해주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죠. 40년 전의 일은 잊으라고 했는데 박민호도 만났다면서. 네, 아저씨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사람 말만 들었겠구나. 내 입장은 들어볼 생각도 없이. 할아버지,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왜 그토록 한국 기업들을 반대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할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지셨어요. 그래, 이제 말해주마.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됐습니다. 당시 우리 재벌들은 한국 기업의 진출을 반대했다. 태국 자본의 입지가 좁아질 거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박민호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기술 발전을 주장했지. PCC 보내온 경제 지표들이 떠올랐어요. 태국 수출의 30%가 한국 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수치와 반도체 산업 종사자만 15만 명이라는 통계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박민호의 선택이 옳았던 거죠?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래, 내가 틀렸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 우리 힘으로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편집실로 돌아와 새로운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PCC 찾아낸 40년 전 문서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PD님, 이건 럭수한 회장님과 박민호 씨가 함께 작성한 제안서예요. 두 분이 처음에는 같은 편이었나 봐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할아버지와 박민호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어요. 한국-태국 협력을 통한 산업 발전 계획이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 좀 보세요. PCC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그 시기 다른 재벌들이 할아버지를 압박한 증거였죠. 이걸 방송에서 다뤄야 할까요? 제 질문에 편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심각한데 40년 전의 아픈 역사까지 밝히는 게 맞을까요?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박민호를 다시 찾아갔어요. 제가 진실을 방송에서 다뤄도 될까요? 해야 해요. 이제는 모든 걸 밝힐 때가 됐어. 박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편집실로 돌아와 새로운 구성을 시작했어요. 40년 전의 진실과 현재의 위기를 함께 담아내기로 한 거죠. 피싯,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모니터에는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GDP 1.2 하락 전망, 수출 30% 감소 우려, 실업률 상승,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40년 전의 이야기까지. 이 방송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방송 전날 밤, 편집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니터 속에서는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984년 태국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한국 기업들의 진출. 그리고 2024년 우리는 또 다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레이션이 흐르는 동안 PCC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PD님,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현재 한국 기업들의 철수 동향과 그 영향을 다뤘어요. 삼성전자 협력업체만 230개, 그중 절반이 철수를 고려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5만 가구의 생계가 흔들린다는 뜻이죠. 이어서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나왔어요. 할아버지와 박민호의 젊은 시절 사진이 화면을 채웠죠. 럭수완 손밭 회장과 노동운동가 박민호. 처음에는 같은 꿈을 꾸었던 두 사람이 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는지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이 방송을 어떻게 보실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죠. 다음날 아침 방송이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아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방송, 할아버지도 보마. 내가 찾은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을 지켜봤어요. 첫 번째 꼭지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쌓아온 기술력, 노하우, 그리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철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대체 일자리 창출이 최소 5년은 걸릴 거라는 전망. 이어서 드디어 40년 전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1984년 젊은 사업가 럭수완 손밭은 친구 박민호와 함께 태국의 산업화를 꿈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태국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서에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와 박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 화면을 채웠어요. 젊은 시절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재벌들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외국 자본에 태국을 팔아넘긴다는 비난과 함께 박민호 씨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손밭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로서 그가 져야 할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방송은 계속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최근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몰래 찍은 영상이었어요. 지난 40년, 박민호가 옳았어. 한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였지. 이제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방송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PCC 소리쳤죠. PD님, 온라인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시청자 게시판은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40년 전 그런 일이 있었다니? 럭수완 회장님의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 기업들,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쏟아지는 댓글을 읽는 동안 전화가 왔어요. 박민호 씨였습니다. 누안, 고마워요. 40년 만에 드디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박민호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할아버지께서 방송국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누아나,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내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다니. 그때 누군가 문을 노크했어요. 박민호였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야. 이 친구야. 40년 만에 재회였어요. 두 분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뜨거운 포옹을 나누셨죠.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의 말씀에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방송국에는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기업 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거예요. 태국에서의 철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40년의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PCC 달려왔어요. PD님, 시청률이 나왔어요. 역대 최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눈앞에서 포옹하고 계신 두 분, 40년의 오해를 풀고 다시 손잡은 두 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채널 7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국의 오늘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후속 프로그램 제작 준비로 바빴죠. 누안 PD,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걸 기획하셨나봐요? 막내 작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응, 이번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제 책상 위에는 한국-태국 문화교류 50년 기획안이 놓여 있었죠. 할아버지와 박민호 씨는 매주 만나시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세요. 럭수완 빌딩의 한 층을 문화교류 센터로 개조하는 공사가 한창이에요. 누아나, 이리 와보거라. 할아버지께서 센터 공사 현장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여기 한쪽은 전시관으로 꾸밀 거다.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태국이 함께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박민호 씨도 함께 계셨는데 두 분이 나란히 서서 도면을 보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민호야, 그때 내가 했던 말이 맞았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박민호 씨가 미소를 지으셨죠.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새로운 프로그램의 첫 회는 한국 태국 수교 이후의 역사를 다뤘어요.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 양국이 서로 도왔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답니다. 태국이 어려울 때 한국 기업들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했죠. 우리도 그들의 신뢰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방송을 보신 할아버지께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내가 40년 동안이나 고집을 부렸구나. 그렇게 문화교류 센터가 완공되던 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한국 대기업 회장들이었죠. 럭수완 회장님, 40년 전 그때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사과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제는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 태국 청년들의 도전이라는 코너에서는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담았죠. PD님, 시청자 게시판 봤어요? 우리 프로그램 보고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PCC 신나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문화교류 센터에서는 매주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어 강좌는 기본이고 K-팝 댄스 클래스, 한식 요리 교실까지. 박민호가 직접 요리를 가르치시는 날이면 센터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예요. 누안, 이제 내가 진짜 내 이야기를 해줄게.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께서 카메라 앞에 앉으셨어요.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시작이었죠. 40년 전, 나는 두려웠다. 우리의 것을 지키려다 더 큰 것을 놓칠 뻔했지. 할아버지의 인터뷰는 5부작 특집으로 제작됐어요. 태국 산업의 부활을 꿈꾸며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또다시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럭수완 빌딩의 문화교류 센터는 이제 방콕의 새로운 명소가 됐어요. 한국 기업들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이곳에서 진행되고 태국 학생들의 한국 유학 설명회도 열립니다. 누안 PD,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걸 해내셨어요. 방송국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해요. 저는 그저 진실을 찾아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준 거죠. 저는 오늘도 편집실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할아버지와 박민호가 함께 진행하는 한태 우정 이야기를 준비 중이에요. 40년 전의 오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피어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풀리지 않았던 오해와 갈등이 아름다운 화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봐 주셨네요. 할아버지와 박민호 씨의 오랜 우정이 다시 꽃피고 한국과 태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